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혼은 어떻게 될까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혼할 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재산을 많이 받아야 된다, 상대방을 좀 많이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혼을 하시게 될 경우에 많은 분들이 나는 이혼을 정말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시는데 자녀들 때문에 이제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황혼이혼. 황혼이혼이 왜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세요. 왜 그동안 참고 사셨어요? 대부분의 말씀이 자녀 때문에요. 자녀가 대학 갈 때까지는 참아야죠. 대학교 가고 나면 자녀가 결혼할 때는 참아야죠.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가 애 낳을 때까지 참아야죠. 이렇게 참고 참다가 황혼이혼 하신 분이 많거든요. 황혼이혼 같은 경우에 자녀가 다 성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에 우리 법에서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과연 누가 키워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바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혼하면은 자녀를 누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자녀에 대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주 예전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요. 경제력이 중요하니까 경제력이 있는 아버지가 친권자가 돼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건 이제 예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했고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특히 자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과연 이혼했을 경우에 자녀가 어디에 이제 있는 게 과연 자녀의 복리, 자녀의 행복에 이로운지를 꼼꼼하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력도 보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판사님이 엄마가 자녀에 대해서 애정이 높은지 아빠가 자녀에 대해서 애정이 높은지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실무 경험을 하니까 과거에 자녀를 누가 잘 키웠습니까? 그걸 물어보고요. 특히 현재 지금 재판 중에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부부가 이제 따로 떨어져 살잖아요. 별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누군가는 자녀를 데리고 있겠죠. 자녀를 잘 키우고 있겠죠. 그 사람이 자녀 친권과 양육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막 싸웠어요. 싸웠는데 아버지가 나 못 살아 하면서 이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1년, 2년 동안 그냥 연락도 잘 안 하고 집에 생활비도 안 줍니다. 어머니가 근근히 생활하면서 자기 이제 친정 식구들 도움 받아가면서 자녀를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2, 3년 후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제 키워야겠습니다. 엄마 자격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판사님이 받아줄까요? 아니죠. 엄마가 키우라고 하겠죠. 반대로 엄마가 춤바람에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띵가띵가 맨날 놀러 다니고 자녀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정말로 직장도 다니면서 자기 이제 할머니 도움 받으면서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근데 2년 있다가 이제 엄마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제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받아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현재 그리고 과거에 누가 자녀를 잘 데리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둘이 이제 같이 동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가정폭력 때문에 잠깐 이제 집을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애를 안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재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 엄마는 정말로 이제 눈물로 밤을 새웁니다. 정말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아빠는 아이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사실 엄마가 자녀를 데려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자존심 가지고 싸우지 말고요. 자기도 잘 알 겁니다. 정말로 상대방이 자녀를 키우는 게 난지 자기가 키우는 게 난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협의를 결정을 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가정법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반드시 데리고 있어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아빠가 자녀를 데리고 있었는데 아니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자녀를 뺏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자기 친구들 아니면 자기 식구들 다 데려와가지고 억지로 이제 뺏어서 탈취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자녀를 탈취당한 경우에는
나중에 데려오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자녀를 꼭 키우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녀를 절대로 상대방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녀를 만약에 엄마가 키웠다, 아빠가 키웠다. 그럴 경우에는 자녀를 키울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를 청구하게 되겠죠?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키울 경우에는 아이 아빠한테 양육비를 청구하고 반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엄마가 만약에 이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 아빠도 양육권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 엄마한테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물가 너무 비쌌잖아요. 자녀 교육비 얼마나 많이 듭니까? 식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양육비가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이제 서울 가정법원에 보면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1인당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인정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수입에 따라서 자녀 이제 나이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1인당 자녀 1인당 이렇게 이제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양육비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아빠가 아이 엄마가 미우니까 그래 내 아이니까 내 새끼니까 양육비를 주는 건 맞는데 저 사람한테는 주기 싫어요. 양육비 주면 저 사람이 다 그냥 흥청망청 써버려요. 그래서 양육비 안 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제가 이제 대출비도 갚아야 되고요. 아니면 부모님도 용돈도 드려야 되고요. 양육비 줄 돈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1차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법원에서도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 사정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것보다 1차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시오. 이렇게 이제 판결문을 이제 내리거나 아니면 조정 결정문을 내리게 되겠죠. 아니면 협의원 할 경우에도 이제 조소에 기재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찾아가지고 압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은 직장 월급에다가 압류를 할 수 있고 자동이체처럼 꼬박꼬박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상대방이 자녀 양육비 주기 싫어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도망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뭐 감치명령, 뭐 구속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그걸 강제하기 어려우니까 반드시 양육비는 꼭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혼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녀는 누가 키우는 것인지 잘 알 거예요.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득이 법원에 신권과 양육권을 신청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자녀를 잘 데리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